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듣다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리는 스릴러 반전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 30에 중매로 만났지만 첫 만남에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다정했던 남편과 그 사이에서 얻은 꽃같이 예쁜 딸과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딸은 2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 내내 껌처럼 붙어 다니던 학교 선배와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따로 나가 살고 있어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참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제 직업은 간호사예요. 지역의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25년을 장기 근속으로 다녔는데 3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25년을 쉬지 않고 일하느라 지쳐서 그런지 번아웃이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난생 처음으로 집에서 쉬려니 느슨해진 일상이 설레면서도 두렵기도 했어요. 남편은 말렸지만 딸아이도 시집 보내고 집에서 노는 것도 근질근질하니 이게 또 체질에 안 맞아서 어디 작은 요양병원 간호사 일이라도 해볼까 일자리를 수소문할 때였어요. 여보세요? 선배, 전에 말했던 거 아직 유효하죠? 선배가 병원 알아봐 달라고 했었잖아요. 아, 그럼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어디 마땅한 데가 있니? 선배 집이랑 가까운 노인 요양병원인데 분위기도 괜찮고 페이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리 집하고 가까우면 나야 좋지. 병상은 몇 개나 되는데? 180병상 정도 되는데 3교대고요. 선배한테는 껌이죠. 어때요? 선배가 한다고 말해줘요?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따질 때니? 애 낳고도 이렇게 안 쉬었는데 2년이나 쉬었더니 어찌 불안하다. 에이, 선배 같은 베테랑 간호사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저 신규였을 때 선배 눈치를 보면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뛰어다녔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악독한 선배였니? 아니요,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그때 제가 혈관 못 찾는 어리바리로 좀 유명했어요. 하긴 너 정말 심하긴 했지. 너만 가면 환자들 표정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싹 변했잖아. 아휴, 그렇게 바늘만 잡으면 떨던 애가 지금은 종합병원 수간호사가 되셨어요. 저 그때마다 선배한테 부탁했었잖아요. 그때 선배가 내 눈엔 진짜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었다 정말. 이젠 네가 후배들에게 원더우먼이겠지. 어쨌든 그립네. 그 시절 다들 잘 지내고 있으려나? 조만간 한 뭉쳐요. 참, 언니 딸 이름이 민지였나? 민지 맞지? 아니, 지민이. 아유, 맞다, 지민이. 이젠 뇌세포까지 늙어서. 암튼 전에 지민이 결혼식 때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드레스 입고 춤도 잘 추고. 누굴 닮아서 그렇게 끼가 많대? 에휴, 방정 맞아 보여서 난 싫던데. 요즘 애들은 춤추려고 결혼하나 싶다니까. 에이, 왜요? 귀엽기만 하더만. 선배는 이제 숙제도 다 마쳤고 너무 좋겠어요. 저는 내년이면 아들이 고3이라 마음의 짐덩이가 100톤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품에 있을 때가 좋은 법이야. 시집가서 전화도 통화 없고 얼마나 서운한데.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부부싸움하고 뺀질나게 전화하면 그걸 또 어떻게 봐요. 그런가? 안 그래도 애들 이번 주말에 강원도 여행 간다고 했는데 아직 사이는 좋은가 봐. 아직 신혼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이번 주말 한파주의보 내렸는데 애들 젊긴 젊다. 아유, 부러워. 암튼 선배, 노인 요양병원에다가 일한다고 전한다. 알겠죠? 그래, 고마워. 내가 근사하게 밥 한번 살게. 네, 무지 비싸고 맛난 걸로 기대할게요. 그래, 수고해. 후배가 권한 일자리를 수락하는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딸애한테서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남편과 저 아이 셋이 있는 우리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내린 은빛 자작나무 숲을 배경으로
딸아이와 사위가 부의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아래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겨울왕국의 엘사가 된 기분이야. 엄빠, 다음엔 같이 와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모처럼 여행 중인 아이들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서 그냥 문자를 도독도독 찍었습니다. 예쁘네. 우리 딸 좋은 시간 보내. 옷 단단히 챙겨 입고. 톡을 보내기 무섭게 그 아래 남편의 문자가 떴습니다. 타이어의 스노우 체인은 가만히? 눈길 조심해라. 저는 확대해서 보던 사진을 닫고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이 있는 안방문을 빼꼼 열고 물었습니다. 여보, 눈도 오는데 우리 샤브샤브 해먹을까? 마침 샤브샤브용 소고기도 있는데. 좋지. 나 배추랑 청경채 많이. 알았어. 당신도 텔레비전 그만 보고 얼른 나와. 부엌으로 가는 제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데 저도 모르게 겨울왕국 노래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시집 보낸 아이는 사위의 사랑을 듬뿍 받아 행복해 보이고 회사원 남편은 퇴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성실하게 직장을 나가고 있고 나도 이제 매일 출근할 직장을 구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행복, 완벽한 세계를 꾸렸다는 기분에 취해 있을 때 저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 겨우 눈을 뜨고 휴대폰에 찍힌 발신번호를 보니 딸아이의 번호였어요.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지민아, 왜? 무슨 일이야? 김지민 씨 가족이신가요? 강원도 K의료원 응급실인데요. 지금 지민 씨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식이 없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네. 뭔 일이야? 여보, 어떡해.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남편과 함께 딸이 있다는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떨려서 핸들을 잡지 못할 것 같아 우린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는 길에 사돈댁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사부인, 어떡해요? 아휴, 사돈, 저희도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병원 도착해서 봅시다. 네, 별일 아니겠죠? 그래야죠. 암요, 그래야 하고 말고요. 우리 애가 경주 최씨감은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 어떤 아들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네네, 병원에서 봬요, 사부인. 저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이 세상의 모든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천지신명님, 알라신이시여, 비나이다. 우리 지민이와 사이가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남편과 저를 태운 택시는 2시간을 달려 이윽고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에서 본 딸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머리에 피가 흐르고 얼굴이 부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고 당장 쓰러질 것 같아서 남편을 붙잡았는데 남편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우린 경쟁하듯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민아,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지민아. 여기요.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지민이 보호자 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김지민님 가족분 진정하세요. 김지민 씨는 지금 사고로 내뇌출혈과 머리뼈, 얼굴뼈가 골절됐는데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골절 상태와 출혈이 심해서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 저혈압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약물을 투여하고 상태를 지켜볼게요. 그래도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 먼저 사인받고 환자분은 중환자실로 이송할게요. 남편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의사를 따라갔고 저는 그제야 사위는 어떻게 됐나 둘러보는데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대 안정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약 좀 처방해달라고 할까? 불행 중 다행인지 사위는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채 응급실 구석병상에 나라 잃은 표정으로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사위를 발견한 저는 바로 사위에게 달려갔습니다. 태환아, 괜찮니? 너는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사부인 오셨어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하니까요. 우리 처리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애가 지금 쇼크 상태예요. 딸아이 부부는 오늘 아침 새벽같이 해돋이를 보려고 나왔다가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미끄러진 차가 뒤집혀 가드레일 아래 비탈길로 떨어졌는데 하필 차가 조수석 쪽으로 먼저 떨어졌는지 사위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고 우리 딸은 머리에 출혈이 심해서 피투성이가 된 거였어요. 정말 안 그러려고 했지만 원망의 말이 저도 모르게 밀려 나왔어요. 그러게 조심 좀 하지. 빙판길 운전도 익숙하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면목이 없어요. 아니 사부인, 우리 애도 지금 쇼크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절대 안정해야 할 아이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하고 있어? 죄송해요 사부인. 제가 지금 충격이 커서 실언을 했네요. 미안하네 사위, 미안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휴,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정말.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딸아이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의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전에 제가 다녔던 종합병원으로 딸아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이 간병을 위해서도 집 가까운 곳이 좋다고 사위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를 종합병원으로 옮기고 다행히 머리에 붓기도 가라앉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장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지만 우리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우리 애는요? 다행히 위험한 순간은 넘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쌤, 여전히 의식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지겠죠? 그래야죠. 수술을 하고도 의식 불명. 혼수 상태인 우리 딸은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가족 면회가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하루 2번 30분만 허용됐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을 쉬며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누구보다 가족이 든든한 힘이 되는데 사돈댁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하소연도 못했어요. 그날 내가 사위에게 사고 책임을 물었다며 사돈이 단단히 삐쳐서는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고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시간 강사인 사위는 출근길에 한 번씩 그리고 주말마다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얼굴이 많이 헬쑥해졌네. 장모님 얼굴도 지금 말이 아니세요. 주말이라도 좀 쉬세요. 제가 올게요. 고맙네. 사부인은 좀 풀리셨나?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알지? 그럼요. 알죠, 어머니. 사돈에게는 제가 또 전화를 드려 미안하다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을 푼 사돈이 우리 애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또 가관이더라고요. 사부인 오셨어요? 사돈, 고생이 많으시다고 우리 최 교수가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네, 태환이도 출근길마다 들리고 해서 너무 미안하고 든든하고 그러네요. 아휴, 교수 임용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큰일이에요. 그죠? 우리 애가 얼른 깨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돈. 아니, 2달 가까이 혼수 상태면 이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조치라뇨?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식물인간, 그거 산송장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도 많이 한다던데요. 따님은 그런 거 안 했대요? 그렇잖아. 2달 동안 남편 고생시켜 부모 애간장 녹여.
그리고 병원비는 오죽 들어가? 에휴, 병원비 아깝게 뭐 하러 누워있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지민이는 뇌서 상태가 아니라서 언젠가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부인. 그리고 우리 애가 다 들어요. 그런 말은 좀 자중해 주세요. 사돈도 참 딱하십니다. 언제까지 중환자실에 두시려고요? 그러다 가상탕진하기 십상이에요. 집 잃고 건강 잃고 그러다가 거리에 나앉는 노숙자 되는 거예요. 뭐 노숙자는 태어날 때부터 노숙자 되는 줄 아세요? 가족들 병원비 대고 뒤치다꺼리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 좀 그만해. 사부인 앞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우리 가문이 자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최 교수가 우리 집안 3대 독자인 거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를 끊게 해서야 되겠냐고요. 아휴, 정말 송신스러워서. 아무튼 사돈도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하세요. 산소호흡기 달고 저렇게 둘 건지 말 건지.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지만 화낼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이 자리에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죠. 사부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3대 독자인 자기 아들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아나무인이었죠. 결혼 전에도 우리 딸을 탐탁찮게 생각했고 지금도 우리 딸이 자기 아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사돈이 저런 악담을 하는데도 따지고 싸울 힘이 제겐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사돈 댁에 피해가는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네도 매일같이 이리로 오지 말게. 우리 애는 우리가 보살펴.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게. 네, 어머니. 오늘 저희 어머니가 심기가 안 좋으시네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또 올게요. 오긴 또 뭘 와? 이놈의 자식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교수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무슨 헛발질이야. 엄마, 얼른 가. 제 사정을 잘 아는 병원의 간호사들은 함께 슬퍼해주며 진짜 최선을 다해 우리 딸을 간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배 간호사들의 마음이 고맙고 든든하면서도 바쁜 후배들한테 일을 하나 더 보탠 것 같아서 내심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병원 쌈지공원에서 후배를 만났습니다. 선배, 이거 마셔요. 환자 보호자가 병동에 선물한 피로회복제인데 효과가 직방이에요. 고마워. 늘 신세만지네. 선배가 돼가지고.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섭섭하게. 요양병원은 애들로 잘 말했지? 그럼요. 사정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꼭 모시겠다고 하던데요. 그나저나 지민이가 얼른 깨어나야 할 텐데 벌써 한 달 넘었죠. 아무래도 지민이 일반 병실로 옮길까 싶어. 왜? 병원비 때문에? 의료보험 있잖아요. 아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애가 안 깨어나는 건가 싶어서 엄마가 옆에 붙어 있으면 차도가 있지 않을까? 선배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보호자들 늘 안타깝게 생각했잖아요. 보호자들 괜히 무리해서 힘 뺀다고 마음만 앞서서 환자 옆에 있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데 그러다가 보호자들 먼저 쓰러지는 거 한두 번 봐요?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아는데 막상 내가 보호자로 애가 누워있는 걸 보니까 보호자들 마음이 이해가 되네. 정 그러면 육병동 903호로 얘기해 둘게요. 거기가 지금 공실이야? 아마 그럴걸? 얼른 가서 확인해 볼게요. 선배는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이런 장기보는 체력전이란 거 알면서. 그래, 고마워. 육병동 903호는 옛날에 병원 VIP 특실로 사용하던 곳인데 병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일반 3인용 병실로 만든 곳이에요. 직원이나 직원 가족들이 입원하면 종종 이 병실로 안내하곤 했습니다. 다른 병실이 다 차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신규 환자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903호를 직원 가족들의 특실처럼 이용할 수 있었죠. 후배의 배려로 딸아이를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하루 중에 언제라도 딸아이를 볼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음은 편했지만 몸은 갈수록 축이 났어요. 간호사들이 챙겨주는 중환자실과 달리
24시간을 딸아이 옆에 붙어서 간호해야 했으니까요. 회사에 휴직계를 낸 남편과 번갈아가며 딸아이 옆을 지켰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민이는 어때? 변함없이 자. 엄마 아빠 속은 다 들어가는데 우리 딸은 속 편하게도 잘 두잔다. 우리 딸 잠자는 공주네. 여보 피곤하겠다. 냉장고에 카레 끓여놨으니까 그거 데워 먹고 얼른 집에 가서 자요. 그래, 당신도 수고해. 지민아, 아빠 간다. 우리 지민이도 잘 자. 지민아, 아빠 가시네. 우리 지민이 오늘은 엄마랑 자는 날. 딸 옆에 있을 땐 3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쪽잠을 잤습니다. 딸아이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딸의 몸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어쩌다 아이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으면 이제 깨어나는구나 싶어서 불이 나게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동물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는 소리였죠. 그 말에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남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민이 영영 안 깨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우리의 성격 알잖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분명 다시 일어날 거야. 희망을 잃지 마. 그렇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열심히 간호하면 깨어나겠지? 당연하지. 환자를 잘 보살피려면 보호자들이 잘 먹어야 하는 거야. 우리 오늘 저녁 소고기 사 먹자. 툭불 한우 꽃등심으로 내가 쏠게. 우리 부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애가 반드시 깨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매일 딸아이의 얼굴을 씻기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얼굴 닦으니까 더 예뻐졌네.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쁘지? 맞다. 지민아 기억나? 너 어렸을 때 아빠 닮았다는 말 들으면 2박 3일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당장 그 말 취소하라고 땡깡 부리고 아빠는 맘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도 좀 더 커서는 아빠 닮았다는 말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던 게 너무 귀여워서 누구인데 이렇게 귀엽나 했다. 귀여운 내 새끼.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은 어여쁜 내 새끼. 얼른 일어나. 엄마랑 같이 집으로 가자. 엄마가 우리 지민이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해줄게. 어서 일어나. 응? 지민아. 딸아이는 여전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5개월이 흐르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감동하도록 지극정성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지민아 봄비 내린다. 부슬부슬 참 운치 있네. 우리 딸 얼른 일어나서 같이 카페라떼 한잔하자. 어때? 향기 참 좋다. 너는 마시고 싶지? 그럼 얼른 일어나. 참, 오늘 병원 오는 길에 너 다니던 초등학교 앞을 지났거든. 갑자기 비가 오니까 엄마들이 우산을 하나 둘씩 들고 교문 앞에서 애들을 기다리는 거야. 그걸 보니까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다 바빠서 비 오는 날 우산 한번 못 갖다 줬네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 우리 딸은 어떻게 비가 와도 씩씩하게 혼자서 집에 잘 돌아왔니? 엄마가 그때 우산 못 갖다 줘서 미안해. 우리 착한 딸. 딸아이는 여전히 차도가 없었어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고 간호 동료들이 위로해주고 잘해주는 것이 다 보였기에 힘이 났습니다. 처음엔 자주 찾아오던 사위의 발길도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 병원도 잘 찾아오지 않고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위를 남편은 괘씸하다고 했지만 저는 사돈의 포악한 성정을 잘 알고 있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우리 딸 간병을 해주겠다며 병원에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러는 사돈이 부담스러워 괜찮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전직 간호사라서 이런 간병은 이골이 났어요. 아유, 아니에요, 사돈.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며느리도 엄연히 내 자식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아유, 저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왜죠? 하고 사돈에게 되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그럭저럭 하고 있으니 사돈까지 간병 안 하셔도 됩니다. 최 교수가 이번에 전임 교수 티오가 나서 시간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내 챙긴답시고 얘가 저더러 자꾸 가보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교수 임용 때문에 사위의 평판을 신경 쓰는 건가?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없는 간병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돈, 1년을 고생하셨는데 휴가다 생각하고 좀 쉬세요. 제가 대신 며느리를 볼게요. 아닙니다. 간병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밤잠도 설치고 밥도 제때 못 먹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간병인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일주일만이라도 푹 쉬세요. 일주일의 달콤한 휴식이란 말에 저는 솔깃해졌습니다. 후배 간호사들이 도움을 주긴 해도 일주일을 내리 푹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럼요. 남편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우, 의논할 게 뭐 있어. 두 분 쓰러지기 전에 좀 쉬셔요. 사돈이 소개해준 간병인은 사돈의 먼 친척뻘 되는 30대 초반의 예쁘장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이며 콧줄로 식사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자세하게 적어서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리 애가 결벽증이라고 할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네, 그럴게요. 또 뭘 챙기면 될까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의식 없는 환자라고 해도 가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사례가 많아요. 되도록 우리 애가 의식이 있는 보통 사람이다 생각하고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시간 나면 책도 읽어드리고 그럴게요.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 있었나요? 간병인이 싹싹하고 똘똘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물론 병원에는 베테랑 후배 간호사들이 있었기에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남편은 사돈의 개입에 별일이 다 있다며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휴가가 내심 좋은 것 같았어요. 당장 이혼시켜달라고 떼쓸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왜 저런데? 모르지. 내 생각엔 사회교수 임용권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 조직 내 평판이 중요하지. 무슨 교수 사생활까지 챙겨보려고? 공무원도 사생활로 징계까지 가는데 교수 사회도 그렇지 않겠어? 그런가? 아무튼 사돈도 엄연히 우리의 가족이니까 이 정도 고통 분담은 해도 괜찮을 거야. 그 고통 분담도 아웃소싱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일부러 간병인 안 쓴 걸 모르시나? 에휴, 어지간히 속편한 분이셔. 그래도 간병인이 꽤 똘똘하니 잘하더라. 우리 애한테 책도 읽어주겠다고 하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일주일이 2년이 되어 우리는 간병인과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딸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쳐있던 우리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를 간병하고 있는데 후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 말이 있다며 제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우린 우리의 아지트, 옥상의 쌈지 공원으로 갔습니다. 후배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래? 우리 애가 많이 안 좋니? 아니 선배,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요. 사실 선배가 지민이 간호할 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간병인이 당번인 날은 이상하게 지민이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90으로 떨어지고 바이탈이 엉망이 되는 거야. 폐 기능이 이상이 있나 엑스레이 검사해봐도 폐는 정상인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간병인이 뭘 놓쳤나? 그게 말이에요. 언니가 지민이한테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그걸 간병인도 따라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신규가 새벽에 지민이 체열하러 갔다가 간병인이 중얼중얼하는 걸 들었는데 뭔가 섬뜩하더래. 그래서 나도 병실 들락거리면서 간병인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진짜 뭐라 중얼중얼 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입을 다무니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병실 각 티슈에다가 이걸 넣어서 몰래 녹음했거든. 근데 정말 선배가 한번 들어봐. 후배는 소형 녹음기를 꺼내 틀어주었습니다. 간병인이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렸습니다. 타나토스, 타나토스, 죽음의 신이시여, 이 영혼을 거두소서. 타나토스, 타나토스, 이 영혼을 거두소서. 타나토스, 타나토스, 이 영혼을 그만 거두어 가소서. 김지민, 이제 그만 눈을 감아. 죽어, 어서 죽으라고. 그래,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 눈을 감아.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타나토스, 타나토스, 죽음의 신이시여, 이 영혼을 거두소서.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후배를 바라보았고 후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주술인가 무속인 같지 않아요? 사돈이 소개했다고 그랬죠? 이것들을 가만 안 둬. 내가 지금 당장. 잠시만 선배, 이걸로 뭐 어쩌려고요? 사돈한테 따져야지. 지금 우리 딸 죽으라고 주문 외우는 거냐고. 선배, 이런 걸로 따져서 분란만 생겨.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일테면 몰래 카메라 같은? 몰래 카메라? 그런 거 범죄 아니야? 성범죄 같은 불법 촬영이나 그런 거지. 우리 같은 건 괜찮을 걸 아마? 후배의 조언으로 남편과 저는 탁상시계 타입의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딸아이 병실 서랍장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주문을 외는 현장을 촬영한 뒤에 곧바로 CCTV를 따져 물으려고 사돈에게 전화해서 병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D-Day,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딸아이 병실로 갔는데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사돈이 와 있었어요. 그것도 그 귀하다는 3대 독자 사위와 함께 말이죠. 저도 모르게 떨떠름한 표정이 되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네 오랜만이네. 얼굴 보기 힘드네. 잘 지냈고? 네. 안녕하셨어요? 얼른 몰래카메라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저 사돈 일행의 눈을 피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죠. 여보, 오랜만에 사돈도 오셨는데 이 앞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오세요. 제가 우리 애 좀 몸을 닦여야 할 것 같아서요. 소희 씨도 같이 식사하고 오세요. 남편이 사돈과 사위, 간병인을 데리고 나간 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탁상시계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주문을 외는 모습이 제대로 찍혀있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넣고 제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간병인의 주문 따윈 없었습니다. 대신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사부인이 오늘 왜 나더러 오라고 한 거야?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던데요. 아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세아가. 그러게 내가 진작에 보내자고 했지. 너는 어쩌자고 임신한 애를 여기다 계속 방치하고 태교에도 안 좋은데. 우리 손자 태교는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에휴. 아휴, 저 왼수는 죽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 아들 발목이다 잡고.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오늘 사생 결단을 내자고. 에이, 최 교수 해봐. 거기에 공기 넣는 게 그렇게 어렵니? 엄마,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유, 좀 한 번에 많이 쭉쭉 넣어봐, 쭉쭉. 세아가는 이런 거 보지 말고 휴게실로 가 있으렴. 네, 어머니. 자기야, 조심해. 지문 같은 거 남기지 말고. 라텍스 장갑 껴서 괜찮아. 얼른 가서 쉬어. 험한 거 보지 말고.
수고해. 간병인이 나가자 사이가 우리 딸 링거 주사기에 주사기를 꽂고는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수액의 공기, 그러니까 기포가 있으면 보통은 혈액으로 흡수되지만 자칫 공기 색전증을 일으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이 공기가 혈관을 타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고 관상동맥을 막아버리면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혈관 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이가 우리 딸 주사기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려서 내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간병인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악마의 주문을 외는 무속인이 아니라 사위의 내연녀라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의 간병을 맡기다니. 그동안 우리 딸은 어떤 심정으로 견뎠을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강력계 형사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네고 영상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죠. 영상 증거와 후배 간호사의 증언이 있어서 경찰은 그들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사돈과 사위, 간병인은 오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아니 형사님 오해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에헤이 사모님, 구속영장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아니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잡아 가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의 증언까지 빼박 상황이세요. 살인미수 형량은요 사모님, 초범이라 하더라도 9년은 나오는 중형이라고요. 형사님, 저희 장모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탄원서라도 내면 될까요? 저는 그냥 간병만 했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다 주도하고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형사님. 제가 지금 임신 5개월인데 선처해주세요. 영상 그거 몰래카메라 도찰하는 거 그건 범죄 아닌가요? 그게 범죄지 왜 가만히 있는 선량한 사람을 몰래 촬영하고 그게 더 잘못된 거지. 사모님, 이렇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불법 촬영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왜냐? 당신들같이 뻔뻔한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우기니까요. 알겠습니까? 영상에 제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연기자를 써서 우리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시트콤 찍어요 지금. 아휴, 이 사람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먼. 그렇게 사돈과 사위는 딸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받아 9년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사위의 내연녀인 간병인은 죄질은 나쁘지만 죄의 경중이 적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알고 보니 간병인은 사위가 우리 딸을 만나기 전부터 알던 여자였는데 우리 딸과 양다리를 걸쳤다가 우리 딸과 결혼한 거였어요. 우리 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동안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바람을 피우다가 덜컥 임신까지 간 거였죠. 그렇게 우리 딸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긴다고 악당하며 노심초사하던 사돈에게는 임신이 축복 같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우리 딸아이가 일생의 걸림돌이 된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정말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딸을 대신해 이혼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우리 딸을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의 호적에서 빼내올 수 있었어요. 법원에서 사돈과 사위를 만났을 때 어쩌다 이들과 악연이 됐는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해달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몹쓸 짓을 한 건가? 솔직하게 이혼하겠다고 했으면. 아니요, 아버님은 딸 의견이 중요하다고 절대 이혼시켜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솔직히 그랬을 거네. 우리 딸이 일어날 거라고 우린 굳게 믿으니까. 근데 자넨 믿지 못한 거지. 우리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그럼 우리 아들이 식물인간 안에 버린 몹쓸 놈이 되는데 무슨 욕을 쳐려고.
그러게. 처음부터 그쪽이 알아서 이혼을 시켜줬으면 서로 이런 꼴 안 보고 좋았잖아.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양심이 없다뇨.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설령 양심이 없다고 쳐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려는 게 어디 정상입니까? 사부인이야말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양심불량인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애초에 해선 안 될 결혼이었어.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식물인간 주제에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쳐? 아이고 분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는 게 보였습니다. 얼른 남편의 손을 잡고 저지했습니다. 여보, 때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지은 죄값 달게 받으세요. 여보, 얼른 가요. 남편과 저의 뒤로 사돈의 악다구니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디 식물인간 데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 평생 저주할 테다 이 나쁜 년. 내 아들 인생 망친 더러운 년아. 저런 양심 없고 염치 없는 인간은 멀쩡하게 살아서 막말을 짓거리는데 우리 딸은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배,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지금 가는 길인데 왜? 또 무슨 일이야? 세상에, 지민이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얼른요. 남편과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딸아이 발부터 살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발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딸은 기적같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고 지금은 부지런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난히 볕이 좋은 날, 휠체어에 딸을 태우고 병원 앞 공원에도 잠시 다녀오곤 합니다. 볕은 좋은데 바람은 좀 차네. 지민이 목도리 좀 더 단단히 두르자. 엄마, 왜? 나 아빠 닮았다고 울고불고 그런 적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비 오는 날 엄마가 학교에 마중은 안 나왔지만 나 비 맞은 적은 없어. 엄마가 늘 내 책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줬었잖아. 우리 지민이 다 듣고 있었네. 엄마 아빠가 늘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엄마도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깨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딸아이에게 사이가 한 악행을 차마 말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위의 소식을 묻지 않는 걸 보면 우리 딸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씩씩하니까 이번 일도 잘 넘겨주겠죠? 딸아이가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딸애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저와 함께 딸아이를 지켜준 남편과 후배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은 악인보다 선량한 사람들이 더 많기에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또 당첨보다 더 큰 기적을 겪은 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이 행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싶네요. 부디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며 이만 긴 글을 마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랄라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